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다문서 리터러시입니다. 네, 여러 문서를 동시에 다루고 이해하는 능력이죠. 맞아요. 요즘 정보가 한두 군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. 글 하나, 기사 하나 딱 보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 웹사이트나 보고서, 심지어 소셜미디어 글까지 막 넘나들면서 정보를 조합해야 할 때가 훨씬 많아졌어요. 그렇죠. 정말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딱 맞죠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여러 출처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졌는지, 그리고 이게 그냥 글 하나 읽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료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더라고요. 학교 시험처럼 딱 주어진 지문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분석하는 학생들도요. 네네. 정작 스스로 여러 자료를 막 찾고 비교해서 자기 생각을 딱 정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한대요. 아, 맞아요. 그런 경우 많죠. 뭐랄까, 나무 하나하나는 엄청 자세히 보는데 정작 그 나무들이 모여서 이루는 숲 전체를 잘 못 보는 느낌.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 네,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다문서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. 이게 단순히 글을 여러 개 읽는 거 그 이상이거든요. 아,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각기 다른 텍스트들이 뭐랄까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, 예를 들면 서로 내용을 보충해 주는지 아니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지 같은 걸 파악해야 하고요. 그걸 다 종합해서 당신만의 새로운 이해나 관점을 만드는 거예요. 와, 되게 복합적인 과정이네요. 네.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읽기, 쓰기, 학습이 막 섞인 하이브리드 과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. 핵심은 결국 텍스트랑 텍스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, 그 상호 텍스트성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. 상호 텍스트성. 아, 그러니까 정보들 사이의 그 관계망을 파악하고 그걸 내 지식으로 다시 만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과제라는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럼 우리가 여러 문서를 다룰 때 딱 하나만 볼 때랑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해지는 건가요?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. 크게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. 첫째는 문서 자체의 정보 있잖아요. 그 출처 정보에 주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. 출처 정보요? 네. 단일 문서를 읽을 땐 그냥 내용에만 확 집중하기 쉬운데 여러 문서를 다루게 되면 이 정보는 누가, 어떤 배경에서 언제 말한 거지? 이걸 계속 확인하게 되죠. 어떤 정보에 더 무게를 둘지 판단하는 첫걸음이랄까요? 아, 그렇죠. 누가 썼는지 어디서 나온 건지 중요하죠. 예를 들어 익명 댓글보다는 그래도 출처가 명확한 연구 보고서에 더 신뢰를 두는 것처럼요. 그게 첫 번째고요. 네. 둘째는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문서들 사이의 그 상호 텍스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관계 파악이요? 네. 예를 들어 두 문서가 같은 현상을 설명하면서 서로 막 보완을 해주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주장으로 충돌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상반된 내용도 많으니까요. 때로는 또 하나의 문서가 다른 문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틀을 제공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그냥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쭉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 관계를 알아야 정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관계 파악.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정보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, 그러니까 스키마를 활용해서 통합적인 의미로 재구성하는 겁니다. 스키마? 아, 내 기존 지식이랑 연결하는 거군요. 맞아요. 단순히 정보 조각들을 그냥 쭉 모아두는 게 아니라 당신의 관점에서 정보를 능동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해서 하나의 통합된 정신 모형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.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미를 건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와, 정말 그러네요. 내용 이해는 기본이고 출처 따져보고 문서 간 관계 분석하고 마지막엔 내 기존 지식이랑 연결해서 통합적인 그림까지. 와, 훨씬 더 능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네요. 그렇죠.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. 근데 이렇게 여러 정보를 막 종합할 때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는 좀 걸러내야 할 텐데 그 판단 기준은 뭘까요? 어떤 걸 믿어야 할지.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자료에서도 크게 두 가지 기준, 내용 관련성과 출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해요. 내용 관련성이랑 출처 신뢰성. 네. 이 정보가 지금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나 궁금증과 관련이 있는가? 이게 내용 관련성이고요. 이 정보 믿을 만한가? 정확한가?
이게 출처 신뢰성이죠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익숙함의 함정인데요. 익숙함의 함정이요? 네.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출처 신뢰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아, 그거 진짜 공감되네요. 저도 가끔 그럴 때가. 그렇죠. 이 분야는 내가 잘하니까 뭐 대충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좀 의심하는 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익숙할수록 오히려 더 꼼꼼히 출처를 봐야겠네요. 근데 요즘은 정보 환경이 대부분 디지털이잖아요.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, 동영상, 또 뭐 여기저기 연결될 링크까지 이런 디지털 환경은 또 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디지털 환경은 정보의 복합 양식성, 그러니까 멀티모델리티하고 또 하이퍼텍스트라는 두 가지 특징을 더하죠. 복합 양식성, 하이퍼 텍스트. 좀 어렵네요. 네, 쉽게 말하면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, 소리, 영상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고요. 복합 양식성. 또 정해진 순서 없이 막 링크로 연결된 정보를 따라가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거죠. 하이퍼텍스트.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정보를 헤쳐나가야 하는 셈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정보 형태도 다양하고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더 복잡해지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이런 복잡한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다루려면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전략들이 필요해요. 정보를 조각조각 모아서 의미를 구성하고 통합하는 능력, 구성 통합 처리, 또 정보의 타당성이나 숨은 의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, 비판적 분석 처리, 네.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,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나,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, 메타인지적 성찰 처리 같은 것들이죠. 메타인지까지. 네. 더불어서 자료에서는 정서적 관여도, 즉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흥미나 배우려는 동기 자체도 정보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. 재미있거나 중요하다고 느껴야 더 깊이 파고들게 되잖아요. 하긴 관심 없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. 그렇죠. 자,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다문서 리터러시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보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관점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보 소비자를 넘어서 정보 설계자가 되는 길이죠. 그렇습니다. 이 능력을 잘 갖춘다면 당신은 정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길을 찾고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. 가짜 뉴스나 편향된 정보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. 네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우리가 다문서 환경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 문서, 더큐먼트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? 문서의 정의 자체를 묻는 거군요. 네.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텍스트 묶음일까요?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서로 다른 관점이나 상반된 주장? 혹은 다양한 정보 출처, 그 자체를 하나의 문서처럼 다뤄야 하는 걸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앞으로 정보를 탐색하실 때 한 번쯤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